자, 오늘 나눠볼 이야기는 바로 이 도시가스와 관련된 가스 관련 종목들의 흐름을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뭐 전국적으로 좀 눈이 내리고 있고 이 설 연휴에도 날씨가 굉장히 추워가지고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셨을 텐데 이러다 보니까 이 가스 관련 종목들이 이 전쟁 때문에 한번 올랐다가 이제 좀 시들해지는가 싶었는데 또 올라갑니다. 네, 이제 단기적으로 좀 올라온 종목들도 있고 또 추세적으로 올라온 종목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까 우리 앵커님이 이야기해준 것처럼 뭐 삼천리라든지 한세시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소위 말해서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었지만 그 외에도 단기적인 한파 때문에 올라간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도시가스 관련주들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가지고 오늘 제가 도시가스 관련주를 좀 가지고 네. 나와봤습니다. 일단 기록적인 한파도 있었고 실제로 난방 비용이 많이 들긴 듭니다. 저도 최근에 가스 요금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런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제가 뭐 틀은 것 같지도 않은데 아직도 방바닥은 차가운데. 추운데. 그러니까요. 2배 가까이 오르는 걸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고 이제 가스비가 많이 나오니까 가스 관련주들이 좋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가스 관련주 한번 눈을 돌려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아까 이제 삼천리 같은 경우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삼천리 같은 경우는 정말 추세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들 좀 보였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대성홀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한파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라 꾸준하게 우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 이후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잡으면 잘못하면 상투를 잡을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단기적으로 오른 종목들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종목들도 있죠. 경동 도시가스 이런 것들은 사실 단기적으로는 자리들이 좀 나오는 종목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성홀딩스라든지 삼천리 이런 종목들이 같이 빠지면서 같이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오히려 주의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네. 오늘은 가스 관련주를 좀 가지고 나와봤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은 가스 관련주들이 올랐던 가장 큰 이유는 올해 한파도 있지만 작년에도 물론 한파 있었습니다. 항상 한파는 있는데 네. 올해는 가장 컸던 게 어쨌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라는 외부 변수가 있어서 천연가스 값이 급등했던 게 분명히 한 요인이 됐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것 때문에 유럽에 가스 공급에 위기가 있다라는 뉴스들이 전해지면서 그런 사실들을 선반영해서 주가가 먼저 움직였던 부분도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실적 시즌인데 실적이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샀던 종목들이 오히려 실적이 나온 이후에는 이미 주가의 실적 기대감이 선반영됐다는 이유로 빠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파 그리고 전쟁에 대한 것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 매매 관점에서는 접근 가능할 수 있는 종목들도 있긴 하겠지만 이미 추세적으로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조금 피하자라는 측면에서 오늘은 가스 관련주를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도시가스 관련해서는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좀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지금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다른 쪽을 봐야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실적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해드리고 좀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대차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조금 전에 공시가 올라왔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의 예상 컨센서스를 훨씬 상회하는 좋은 실적을 발표한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지난 4분기의 매출이 38조 5,236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에 조금 상회하는 모습이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 넘게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3조가 넘었습니다. 3조 3,592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은 3조는 조금 못 넘을 것이다 라고 영업이익 예상했는데 전년 대비해서 거의 120% 넘게 증가한 120% 가까이 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현대차의 주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적 발표하고 나서 상승 탄력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할 때도 2% 가까이 상승하면서 출발했는데 조금 전에 실적 공개가 된 이후에 4%대까지 역시 상승세가 올라가고 있고 지난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지난해 영업이익이 거의 10조에 육박하는 9조 8,198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연 단위로 봤을 때 지난 한 해 동안의 영업이익이 무려 전년과 비교를 했을 때 85%가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라고 한 현대차는 확실히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내일은 또 기아가 실적 발표하기 때문에 기아도 함께 유심히 좀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현대차의 좋은 호실적,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는 좋은 실적을 먼저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제 뭐 도시가스주는 저희가 좀 볼 타이밍은 이제 다 지나간 것 같고 다른 테마, 어떤 테마를 보면서 저희가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지금 이제 아까 현대차도 실적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적에 사실은 현대차가 올라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실적에 대해서 주가에 녹아져 있지 않았거든요. 자동차주 사실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그쵸. 하셨을 거예요. 완성차 종목도 갖고 계신 분들, 부품주들 갖고 계신 분들 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 주가에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으니까 주가가 단기적으로 탄력을 주는 것처럼 실적에서 상승할 수 있는 섹터, 상승할 수 있는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간 섹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쵸. 그중에 하나로 뽑아볼 수 있는 게 의류주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이 춥다 보니까 아무래도 옷을 많이 사 입게 됩니다. 저도 롱패딩을 사셨어요? 둘둘둘 감고 그렇죠. 제가 이제 롱패딩을 감고 오면은 거의 순대처럼 돼서 이제 빵빵하게 네.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도 실제로 날도 춥기도 하고 또 이제 리오프닝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실내 마스크는 해제돼 있는 상황이고 실내 마스크도 곧 해제될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리오프닝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 섹터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가스 관련주들은 많이 가는데 반해서 특히 의류 같은 경우는 겨울에 옷이 비쌉니다. 그쵸. 여름에는 이제 티안 쪼가리 입지만 겨울에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네.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꽁꽁 싸매고 다니고 옷값도 비싸고 옷값이 비싸면 거기에 따른 영업 이익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네. 측면들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오히려 간 가스 관련주보다 의류주 한번 보자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의류 관련 섹터 어떤 종목들을 좀 봐야 될까요? 어떤 종목들 최근의 주가 흐름 어떻게 좀 체크해 볼까요? 일단 저는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종목들이 대부분 한참 갔다가 내려온 종목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왜 네. 그러냐면은 우리 시장에 수급이 들어온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결국은 가격 메리트가 가장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세계 이제 다른 종목들보다 여러분들 뭐 제가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비교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나스닥이 사실은 고점 대비해서 되게 많이 빠진 편입니다. 근데 상해하고 니케이, 유럽 쪽을 다 보면은 고점 대비 상당히 많이 회복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나스닥을 추종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기술주 중심이고 반도체 매출이 크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 시장의 주가는 가격 메리트 있는 주가들을 보셔야 된다. 그 얘기는 단기적으로 많이 내려왔다가 실적은 멀쩡한데 단기적으로 많이 내려왔다가 그 아래에서 돌리고 있는 터닝하고 있는 종목들을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오늘 후보군으로는 일단 첫 번째는 한세시럽을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한세시럽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OEM이나 ODM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HM이나 올드네이비 뭐 이런 이제 메이커들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보시면은 한 3만 원대를 고점으로 해서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네. 엄청나게 빠지고 나서 지금 15,000원대에서 지금 브레이크를 잡고 바닥을 형성해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두 번째 한번 말씀드려볼 종목은 LF입니다. LF 같은 경우는 예전에 LG 쪽에 있었던 회사였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메이커로는 마에스트로라든지 남자들 이제 주로 입는 정장이죠. 마에스트로라든지 헤지즈라든지 이런 종목들, 닥스, 아버지들의 지갑, 벨트 이런 것들을 네. 하는 닥스 이런 메이커들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종목도 최근에 15,000원에서 17,000원 사이에서 계속 바닥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그 다음 이제 휠라 홀딩스를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휠라 홀딩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작년 6월까지만 해도 6만 원대까지 갔던 종목, 임금까지 갔던 종목이었는데 거의 뭐 3분의 1토막까지 났다가 지금 머리를 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종목들 한참 빠졌다가 커브를 그리는 종목들 근데 실적은 꾸준하게 상승하는 괜찮은 종목들 위주로 한번 접근해 보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종목군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실적도 좀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도 이제 많이 좀 빠졌다가 이제 돌리는 양상들을 공통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렇게
의류, 패션 관련 테마에서 어떤 종목을 최선호주로 탑픽으로 보고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필라 홀딩스를 가장 필라 홀딩스.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다른 것보다 현재 장세가 외국인이 주도하는 장세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를 하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냐면은 외국인들이 언제 팔지 몰라. 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의 매도세가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말씀드리는 게 지금 수급은 그런 수급이 아니다.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살 수 있는 수급이고 앞으로 지수 제가 뭐 작년 말에 올해 3천까지 간다라는 말씀을 드렸다가 욕을 많이 먹었는데 네. 저는 아직도 의견이 변함이 없습니다. 3천 임금도 찍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은 외국인들도 여러분들 호구가 아닙니다. 누울 때를 보고 발을 뻗습니다. 지금같이 매수해놨다가 던진 다음 그걸 누가 봤습니까? 여러분들 개인들이 못 봤습니다. 네. 기관들도 못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끌어올려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끌어올릴 겁니다. 그다음에 정말 지수가 더 간다 할 때 여러분들께 던지는 구간들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외국인 수급이 잘 들어오는 종목을 사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필다 홀딩스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 총 6거래일 연속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그 전에도 꾸준하게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회사라는 측면에서 1순위로 뽑아왔고 거기다가 아까 차트를 한번 보여드렸다시피 한때 6만 원 인근까지 갔다가 딱 200원 모자란 6만 원까지 갔다가 단기적으로 많이 내려온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려왔다가 터닝을 돌려야 됩니다. 내려오는 종목은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내려왔다가 머리를 드는 종목이다라는 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고 특히 최근에 젊은 세대들 세계에서 레트로 열풍도 불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레트로한 메이커 사실 저희 세대가 필라 정통 세대죠. 호수 앵커님이랑 제가 필라 뭐 아디다스 뭐 이제 프로스펙스 이런 세대 아니겠습니까? 푸부 이런 거 이제 입고 다니는 세대였는데 한동안 이제 필라를 안 입다가 어느 순간부터 필라 신발부터 해서 천천히 유행이 되면서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젊은 세대들에게 입소문을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입던 때가 패션의 최정점이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네. 그런 이제 열풍까지도 생각을 해본다면 성장 모멘텀도 있다. 근데 주가는 못 올라갔다. 그리고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필라 홀딩스를 최우선주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낙폭도 좀 과대되어 있고 외국인들이 최근에 열심히 사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보자라는 의견이셨고 그렇다면은 가격 전략도 마지막에 좀 체크해 주실까요? 예, 지금 36,600원이 현재 가격인데 뭐 네. 36,000선 지금 가격대로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부터 천천히 모아가신다면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서 단기 목표가 제가 45,000원 잡아왔는데 45,000원 단기 목표가일 뿐입니다. 이 자리까지 오면은 추가적으로 목표가 상승도 상향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 45,000원 말씀을 드리고 이 올라오는 추세 라인이 깨지면 안 되겠죠. 손절가 32,000원 밑에 있는 하단 라인이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32,000원 정도를 손절가로 잡고 대응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필라 홀딩스를 오늘 최선호주로 선정을 해 주셨습니다. 가스주가 오늘도 많이 올라가는 상황인데 이런 가스 관련 종목들은 시세를 이미 많이 분출한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쪽을 보자라는 의견에서 리오프닝의 수혜도 받을 수 있고 실적도 받쳐주고 외국인들의 수급까지 함께 엮여져 있는 이런 의류 패션 관련 종목 중에 필라 홀딩스를 최선호주로 선택해 주셨으니까요. 저희도 흐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영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